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얼굴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 사람의 옷차림과 말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단정하네 하고 느끼거나 말투가 좀 거슬리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일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사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죠. 한번 잘못 봤다가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본성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바로 옷차림과 말투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를 살아온 분들 중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처음 만난 사람의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리시더군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볼 때 딱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본다는 것이죠. 옷을 어떻게 입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는 사람, 완벽주의의 두 얼굴.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오시는데 한여름인데도 옷이 흐트러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블라우스는 다림질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신발도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죠. 처음엔 다들 참 단정하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옷은 좀 구겨졌네요. 신발 좀 닦고 다니세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던지셨죠? 처음엔 친절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심리학자 폴 휴잇은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를 30년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옷차림이 항상 완벽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남에게도 강요할 때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라는 마음이 은근히 깔려 있는 거죠. 처음엔 단정해 보여서 좋지만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좋으나 남에게까지 그 잣대를 들이대면 덕이 아니다. 옷차림이 늘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준을 요구하는지 조금 지켜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거리를 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완벽함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남을 불편하게 만들 때는 독이 됩니다. 2장. 화려한 색깔을 즐겨 입는 사람, 관심과 인정의 갈망. 제 친구 중에 늘 눈에 띄는 옷을 입는 분이 계십니다.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같은 화려한 색깔을 즐겨 입으시죠. 처음엔 참 젊게 사시네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늘 중심에 서고 싶어 하셨습니다. 대화 중에도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칭찬받는 걸 특히 좋아하셨죠. 만약 누가 관심을 안 주면 은근히 서운해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은 옷 색깔과 성격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화려한 색을 즐겨 입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향도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봐줘 하는 마음이 옷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활기찹니다. 하지만 늘 관심을 줘야 하고
칭찬을 해줘야 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드러내려는 자는 빛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인정받지 못한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옷 뒤에 숨은 나를 인정해줘라는 마음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관심은 주고받는 것이지 한쪽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3장. 늘 편안한 옷만 고집하는 사람 자유로움인가, 무관심인가? 동네에서 자주 뵙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항상 트레이닝복 차림이십니다. 어디를 가시든 무슨 모임이든 똑같은 스타일이죠. 처음엔 편하게 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작은 모임에 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는데 그분만 운동복 차림이셨죠. 누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 왠지 그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분은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셨습니다.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카렌 파인 박사는 옷차림과 사회적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편안한 옷만 고집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 차이는 상황 판단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중요한 자리인데도 편한 옷만 입는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늘 자기 편함만 생각하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차림은 사소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4장. 계절을 무시하고 입는 사람 고집과 자기 중심성. 한겨울인데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신 분을요? 주변에서 감기 걸리겠다, 덥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봐도 대답은 늘 같습니다. 난 괜찮아요. 처음엔 체질이 특별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바꾸시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하버드 의대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 감각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은 옷차림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내 기준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절을 무시하는 옷차림은 단순히 개인 취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내 방식이 맞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타협을 잘 못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자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믿는 자는 외로워진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집의 표현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자연을 따를 때 편안합니다. 옷차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입는 사람 불안과 자존감의 문제.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는 어느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옷을 하나 골라 들고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셨습니다.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려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결국 그분은 옷을 사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며칠 후 다시 오셔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셨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불안해하셨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옷 하나 고르는 것도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엔 배려심이 많아 보여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늘 불안해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자는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산다. 옷을 입을 때 남의 시선을 조금 의식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옷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겐 큰 힘이 됩니다. 불안은 강요로 사라지지 않고 이해로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옷차림을 통해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옷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완벽주의인지, 관심을 원하는지, 자기 중심적인지, 불안한지 모두 옷차림의 은연중에 나타나죠. 그런데 옷차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사람은 옷은 바꿀 수 있지만 말투는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말투에는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투로 사람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장. 작은 일에도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 신뢰의 균열.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표현이 과장됩니다. 어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완전 쓰러질 것 같았다니까요. 진짜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엔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맛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실제로는 별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죽을 뻔했다는 건 그냥 계단에서 헛디딘 거였고 쓰러질 것 같았다는 건 그냥 좀 피곤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 말을 점점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코넬 대학의 언어심리학 연구팀은 과장 표현과 신뢰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일상적인 대화에서 과장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은 실제 중요한 상황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말은 걸러들어야 해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과장은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한테 반응해줘 하는 마음이 말투에 배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장이 반복되면 관심은 받을지 몰라도 신뢰는 잃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과장 없이도 충분히 강력하고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결국 드러난다. 작은 일에도 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항상 조금 걸러서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과장된 말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나중엔 진짜 중요한 말도 놓치게 됩니다. 말은 정직할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7장. 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공감 능력의 부재. 친구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부를 물었더니 대답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중간중간 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얘기가 끝나면 그래, 나는 그렇고 너는? 이런 질문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그래, 그럼 또 전화할게 하고 끊으셨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대화를 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다이애나 타미르 박사는 자기 중심적 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상대방이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한쪽이 계속 말하고 한쪽이 계속 듣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귀가 작고 귀를 크게 여는 자는 마음이 넓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억지로 맞춰주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듣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게 낫습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8장. 상대방 말을 끊는 사람 존중의 부재와 우월감. 몇 년 전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중간에 끊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건 나도 겪어봤는데 말이야.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처음 이야기하던 분은 말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모임에서 말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MIT의 대화 분석 연구팀은 대화 중 끼어들기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상대방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생각이 상대방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 말이 더 중요해, 내 이야기는 별로 안 궁금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끊는 자는 상대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깊은 대화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중요한 이야기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하세요. 그래야 내 마음도 상하지 않고 내 이야기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은 옷차림과 말투로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는지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들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옷차림 뒤에 숨은 강요, 화려한 옷 뒤에 숨은 인정 욕구, 편안한 옷 뒤에 숨은 무관심, 과장된 말투 뒤에 숨은 불안, 자기 얘기만 하는 말투 뒤에 숨은 공감 부재, 상대 말을 끊는 말투 뒤에 숨은 존중 부재.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아껴야 할 나이니까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힘든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면 큰 상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사람을 보는데 시간을 쓰고 어리석은 자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데 시간을 쓴다. 여러분은 이제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셨습니다. 그 눈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옷차림과 말투,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읽을 수 있는 분만이 진짜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